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세훈 선배님한테 좀 아쉬운 게 본인이 가진 대중 친화성, 인지도, 콘텐츠에 비해서 운이 좀 없으세요. 사실은요, 정치판에서 작은 판에서 운이 없는 사람이 큰 판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그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40대 경제 전문가, 백종원 같은 후보,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11월 달에는 드러날 것이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무슨 20곡입니까? 존경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부지불식간에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추리고 모아서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그 통로로 삼느냐, 저는 그게 시대정신, 특히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3, 4년 전에 제가 공생연구소라는 걸 했던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몇 년이 지나도 그 시대정신, 그때의 그 화두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겠다라고 하는 모토로 집권을 한 문재인 정부가 그 작업에 그다지 성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래요 저한테 너무 말을 점잖게 한다고. 정말 크게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화두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오던 고민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수 아저씨들 이제 좀 같이 좀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제 이름 앞에 뭐 전 서울시장 이런 거 다 빼고 사다리 아저씨라고 저 스스로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사다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다리가 넘치는 나라, 그리고 희망과 행복을, 요즘에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까지 희망, 행복 이런 거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사다리가 넘치는 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엔 저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어휘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당 지지자, 지지 성향의 분들은 아마 밑에 있는 이런 책들 이름을 들으면서 혀를 찬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거 보면, 야, 무슨 저런 얘기가 있냐, 참 맞지 않죠, 우리 사고체계하고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게 대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말미에 아니 무슨 뭐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고 젊은 사람들 위로하는 내용만 있고 열심히 하라는 내용은 없다, 우린 동의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난 10년 정도를 이런 화두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나라는 발전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명을 질러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국민들의 비명을 온전히 담아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뭐였느냐?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강한 나라였죠.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2만 달러가 되니까 3만 달러를 바라보고 뛰었고, 3만 달러가 되니까 이제 5만 달러가 목표다. 이제 이런 목표가 사실 우리 당의 더 그 중점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과의 마음에서 괴리를 낳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이른바 3050 클럽에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별로 고맙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지갑은 왜 이렇게 얇고 나는 행복감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와 국민 사이에 가장 큰 괴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게 이 오른쪽 밑에 뭐 빈곤율, 자살률 이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하죠. 여기에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파고들 여지가 생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김종민 의원님 와서 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작업을 이른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사회의 여러 단위에서 펼친 결과 집권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국민 전체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왼편의 표를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이제 공식적인 통계니까요, 아마 믿어도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당신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아니면 하류층이냐를 물었을 때 거의 40% 정도의 국민이 나는 하류층이라고 답하고, 나머지 60%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고, 나는 상류층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2, 3%밖에 없다. 100명 중에 2, 3명밖에 없다. 오른쪽의 표를 보면 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 심리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당신이 어느 정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국민 전체가 아니라 중산층에게 물어본 겁니다. 중류층에게. 우리 기준으로 중류층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물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직업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는 하류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25%에서 30% 정도의 국민이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상류층의 생활을 유지할 거라고 대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노후가 불안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제가 강연할 때 자주 인용하는 자료인데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정도 있다면 강남북 불문하고 30%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정도 있다면 상위 10% 언저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정도였나? 통계 수치가? 제가 강연할 때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걸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한 박탈감에 빠져 있다.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연봉으로. 최근에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정규직화 되면 뭐 연봉이 4천이 넘는다, 뭐 5천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바로 연봉으로 보면 대한민국 30%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만 하면, 정규직으로 취업만 하면 연봉 수준으로는 상위 30%에 들어간다. 본인들이 이거 느끼겠어요?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올해 나온 통계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안을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 당,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한 3만 달러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냐를 우리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우리에게 비로소 눈길이 올 것 같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안보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은 안보보다는 내 안전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논해왔다면 이제는 한 분 한 분의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민주당은 이걸 미리 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못 맞췄다고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은 승자, 위너이실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의 가치였죠.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산업화 시대를 거친 우리나라의 가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생, 공존,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반성할 때가 온 것이다. 늦었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늘 억울하지요. 이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자식 놈은 날 멀리할까. 억울하죠. 아버지는 늘. 이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을 보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숙제들이 우리 앞에 오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사다리 아저씨라고 스스로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